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배터리 전구체 소재 그리고 화장품주의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증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5개월 연속으로 월봉상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에도 참 힘든 장이 될 것 같지만 그나마 금투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5개월째 하락 중인데 1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한국 주식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항상 한국 증시를 논하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차트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역사적 최고가도 이번 주에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역시나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해리스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7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11월도 사실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하락 중이고 이번 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8개월 동안 하락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7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강했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제약바이오가 무려 4개월 동안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추천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조금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88,800원을 찍고 나서 약 3개월 동안 35% 정도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 수급 동향도 제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 투자할 시기라고 말했는데 34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고 겨우 이틀 찔끔 한 200억 사고 그리고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약 13조 정도 팔고 겨우 한 200억 샀다. 그만큼 외국인의 투심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살펴봐도 완전 역배열에서 일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확실히 대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많은 걱정을 했었죠. 한 1년 4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테슬라 로보택시 이후에 또 급락을 하고 다시 테슬라의 호시적 발표로 인해서 반등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박스권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많지 않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4개월 동안 상승한 후에 10월 22일 이후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까지는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역시나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쌍바닥을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쌍바닥 지지를 확인하고 저도 분할 매수를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의 전장은 역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 기아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최근에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흐름이고 배터리는 그보단 좀 더 앞서서 바닥을 만들고 현재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구간, 전장은 하락세, 금융은 고점에서의 조정, 제약바이오도 고점에서의 조정이지만 제약바이오의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0월 24일 목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결과 어떻게 됐나요? 10월 24일 목요일에 방송 촬영을 했었고 저녁에 이제 업로드가 됐었죠. 유한양행부터 살펴보면 25일 시가 기준으로 그날은 횡보를 했지만 그 다음날은 무려 5%까지 급등하는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조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하락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만 보고서 그때 추천 당시보다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날 이렇게 5% 상승했고 그 이후에 21선 돌파를 실패하고 나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매매에 기초만 돼 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이번에 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국내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이라는 엄청난 재료를 가진 유한양행은 당연히 내년까지도 가장 원픽으로 뽑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나리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서부터 61선 조정 시까지 천천히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정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은 뭐 매매 종목은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닌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25일 촬영 이후에 다음날 5%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3%까지 갭상승으로 약 선정 이후에 8% 정도 상승하고 나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체코발 원전 수주에 대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가격대가 됐다. 원전주의 상승은 앞으로도 올해 또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원전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고점에서 겨우 한 1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전혀 깨지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AI 시대의 전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원전, SMR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의 전망성은 계속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기반이기보다는 좀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인적 분할이라는 호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기에 여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 선정했었던 두 종목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유한양행은 약 5% 정도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선정 이후 8% 정도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하고 비중 조절을 했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 기준으로 오를 만한 종목 두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우선 코스피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주식토론방과 매수매도방에 긴급공지를 했는데,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의 이 삼각수렴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점점점 잦아들고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삼각수렴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 호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방으로 급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어제인 목요일에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대 음봉이 뜨는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관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적주가 싸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주,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실적주인데 가격이 시장 상황 때문에 급락하는 것을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추천했었던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강력한 재료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외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하락하면 사실 테마주들이 좀 더 반등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테마가 나오거나 아무래도 단기 테마에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억대 잡주도 아닌 두 종목을 선정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 전구체의 에코앤드림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주 중에 하나인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두 종목을 선정했는데, 우선 에코앤드림을 시수 제재차로 분석을 해보면은 수급에서 보면 지금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기간 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에코앤드림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 적자였고 올해도 소폭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실적주는 아니고 테마주입니다. 다만 뉴스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단일 계약 공급 체결과 같은 수주에 대한 공시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서 뭐 재료로서는 괜찮은 수준이고요. 차트로 살펴봤을 때는 차트가 상당히 저는 좋게 보이는데, 제가 아까 이제 삼각수렴을 설명했던 것처럼 에코앤드림도 삼각수렴의 형태로 변동성을 잦아가면서 방향을 상방으로 정할지 하방으로 정할지 이 재료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깔려있는 장기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장기이동평균선이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시장 상황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악재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주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로서도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주의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사실 화장품주에 대한 말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급등하면서 화장품주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 항상 매년 11월 11일은 중국의 광군제라는 최대 쇼핑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군제 대비해서 항상 11월 초부터는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주가가 반등하는 좀 경향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 주들은 여전히 호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전히 관심 갖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국 화장품 제조를 선택한 이유는 실적주라고 보긴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봐서는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가장 강한 차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간 1개월 누적 수급이 약 한 14만 9천 주 정도 되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3,400원대 종목이고, 뭐 매출액은 그래도 21년 대비 22년, 24년에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년에 43억이 23년도에 90억 원으로 약 2배 상승을 했고, 24년도 추정치는 현재까지 분기 매출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합친 게 139억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적자만 나지 않으면 당연히 연간으로도 작년에 영업이익 90억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 기반의 테마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광군제가 11월 11일까지 아직 스케줄이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오늘과 같이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화장품주 전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화장품주에서 13배가 오른 실리콘투를 비롯해서 대장주들은 모두 고점 대비해서 30-40% 조정을 받은 데 반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4월인 2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만원대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박스권에서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기간 매수세가 소폭 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박스권 상단으로의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으로의 상승을 한 이후에 제로 소멸로 인해서 11월 11일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배터리 전구체 소재 에코앤드림, 그리고 화장품주의 한국 화장품 제조,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11월 1일이 시작이 됐는데 아쉽게도 사실 금투세 이슈가 저는 다음 주에는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하필 대통령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러한 또 정치 현안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금투세 논의는 또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1월 중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특히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서 모아갈 만한 시기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짧게 방망이를 짧게 들고 좀 단기 매매로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11월에도 모두들 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